오늘은 12벽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12벽궤에 관한 이론은 정약용 주역의 핵심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지은 책 주역과 자본의 제1권 82에서 8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2벽궤 중심의 주역 책에 여기에서 벽이라는 한자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벽궤는 임금궤라는 의미입니다. 정약용의 주역사전이 기존의 주역 해설서와 다른 점은 12벽궤인 12개의 임금궤를 중심으로 주역 체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주역의 전체적인 체계와 활용은 오직 12벽궤의 변화화 운동에 있을 뿐이다 라고 정약용 주역사전의 시계전이라는 논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2벽궤의 변화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추이요, 둘은 물상이요, 셋은 호체요, 넷은 효변이다. 추이란 무엇인가? 동지에 이르면 하나의 양이 비로소 생기는데 그 궤를 천근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궤라 한다. 양효는 복궤를 시작으로 임, 태, 대장, 쾌궤로 자라나서 건궤에 이르면 6획의 양이 완성된다. 하지에 이르면 하나의 음이 비로소 생기는데 그 궤를 달이 굴 속에 숨어있는 월굴이라 부르는 구궤라 한다. 음효는 구궤를 시작으로 돈, 비, 관, 박궤로 자라나서 권궤에 이르면 6획의 음이 완성된다. 이것이 이른바 사시의 궤이다. 사시, 즉 4계절 또는 1년 12달의 변화에 따른 12벽궤의 추이를 그린 것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12벽궤 추이표이다. 이것이 12벽궤 추이표입니다. 글씨가 작게 보이지만 이 12벽궤 추이표의 첫 번째 복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화살표 방향으로 변했다가 권궤의 양이 가장 많은 추이를 이루다가 다시 권궤에서 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구궤부터 시작해서 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4개, 5개, 6개 음으로 구성되는 권으로 일단락 짓고 권이 다시 복으로 추이되면서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12개의 궤의 순환을 이루는 표가 12벽궤 추이표입니다. 12벽궤 순환운동. 위의 표와 같이 12벽궤는 벽궤의 내부에서 순환운동을 합니다. 이 순환 과정은 2개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복궤에서 건궤에 이르는 과정은 양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음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구궤에서 권궤에 이르는 과정은 음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양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A의 과정, 복궤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임궤, 택궤, 대장궤, 쾌궤, 건궤로 이르는 A의 추이 과정. 다시 구궤에서 음표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돈궤, 비궤,
관괴, 박괴, 곤괴로 이어지는 비의 추이 과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A의 과정이 끝나면 B의 과정이 시작되고, 이 A의 과정이 끝나면 끝나는 지점이 여기죠. 다시 이어서 이 국계에서 이어서 B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A 플러스 B의 과정이 끝나면 A 플러스 B의 과정, 이 12개의 순환 과정이죠. 이 끝나면 한 차례 순환이 완결됩니다. 그리고 다시 순환 과정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됩니다. 즉 복괴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임괴, 택괴, 대장괴, 쾌괴, 건괴, 구괴, 돈괴, 비괴, 관괴, 박괴, 곤괴, 복괴의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12벽괴가 형성되거니와 이 12벽괴는 각각 1년의 12달에 배당됩니다. 이때 12벽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을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12벽괴의 순환이 상징하는 것은 천도의 순환 운동입니다. 천도의 운동 방식이란 추나 추동의 순환과 반복에 의해 표현됩니다. 따라서 정약용은 12벽괴를 사시지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위의 12벽괴 추이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시 계절 변화에 따라 수평적으로 나열한 12벽괴인 복괴, 가운데점은 그리고라는 뜻이요. 복괴, 그리고 임괴, 그리고 택괴, 대장괴, 쾌, 건, 구, 돈, 비, 관, 박, 곤괴에 음양소장의 우주적인 기가 작용하면 복괴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임괴, 택괴, 대장, 쾌, 건, 구, 돈, 비, 관, 박, 곤괴로 1년 12달이 흘러가는 추이가 이루어집니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각 12개 사이에 있는 정태적인 가운데점이 동태적인 화살표로 바뀌면서 계절 변화인 1년 12달의 변화에 따르는 괴의 추이가 일어남을 그린 것이 12벽괴 추이표입니다. 위 문장에서 주1 계절 변화에 따른 괴의 추이 뒤에 붙어있는 주1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1 예컨대 동지는 복괴, 하지는 국괴에 배치하여 동지에서 하지, 하지에서 동지로 변하는 계절 순환에 따라 음양소장하며 만물의 생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추이가 주1에서 얘기하는 추이입니다. 6개의 음만 있는 음력 10월의 곤괴에 한 줄기 햇볕을 상징하는 양이 하나 끼어 들어가 음력 11월 동지의 복괴로 변화합니다. 툰드라의 땅과 같이 얼음으로 뒤덮인 음력 10월의 곤괴에 한 움큼의 따뜻한 햇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11월 동지인 복괴로 변화하는 것이 우주 변화의 법칙입니다. 이에 따라 곤괴의 초육이 양으로 바뀌어 복괴의 초구가 되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변화가 추이를 촉발하며 12벽괴 추이표의 시발점이 됩니다. 6음의 곤괴가 1량의 복괴로 추이합니다. 음력 11월 동지인 복괴로부터 시작한 추이의 화살표가 사시 변화에 따라 양의 기가 올라와 내괴로부터
양효가 하나 더 생기는 임괴가 되고 양의 기가 더 올라와 내괴에 양효가 3개인 택괴가 되고 이러한 추이에 의해 태에서 대장, 쾌, 건으로 추이하며 햇볕이 가장 강한 양극의 하지를 맞이하면서 서늘한 음의 기가 배기 시작하는 구괴로 변합니다. 곤괴의 맨 끝 지점에서 하지에 이르면 하나의 음이 생겨 구괴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를 12벽괴 속의 8괴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12벽괴의 본체 안에는 모두 건, 곤이 들어가 있으며 건, 곤이 으뜸괴로 맹렬하게 움직이면서 12벽괴의 추이가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진임을 밝히는 것이 정약용 주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에 있는 주 2와 주 3을 설명합니다. 먼저 주 2. 이러한 의미에서 진괴는 12벽괴 추이 진동자입니다. 주 3은 정약용 주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2벽괴 속의 8괴에서 으뜸괴는 건, 곤이지만 진동자인 진의 원동력이 있어야 12벽괴의 추이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정약용이 보기에 12벽괴의 추이인 복, 임, 태, 대장, 쾌, 건, 구, 돈, 비, 관, 박, 권괴가 주역체계의 핵심입니다. 12벽괴에 소과 괴, 중부괴라는 윤달괴를 합하여 14벽괴라고 부르지만 12벽괴가 여전히 중심입니다. 12벽괴가 중심이 되어 시시각각 순간순간 찰나에 변하는 주역은 천지의 찰나는 무늬입니다. 천지를 본뜬 괴의 무늬가 인드라망처럼 빛납니다. 마치 화엄경에 나오는 보석들이 서로 비추며 천지의 찬란한 무늬를 이루어 평화로운 세계를 형성하듯이 이어서 12벽괴가 50연괴를 낳아 64괴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12벽괴는 강유를 나누고 그것을 널리 펴면 50연괴. 이 연괴라는 것은 크게 펼쳐낸 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연지수 50입니다. 이처럼 12벽괴가 50연괴로 확장되는 것을 일러 추이라고 합니다. 12벽괴 추이표에서 보다시피 건괴가 변하여 곤괴로 되었다가 다시 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2벽괴는 각각 변천하여 50연괴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50연괴는 6개의 효가 오르고 내리며 강과 유가 서로 교환하여 다른 괴로 변하는데 이를 직괴 또는 변괴라고 합니다. 또한 점을 칠 때는 이들 변괴에서 추이 과정을 소급하여 물상을 살핍니다. 공자는 이를 변동 불거 상하 무상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거듭 변천하기를 그치지 않고 음과 양, 홀수와 짝수가 상호 교환하고 뒤집히니 공자는 이를 강유상역이라 말합니다. 괴가 추이하지 않고 효가 변동하지 않는 것은 주역이 아니면 죽은 법입니다. 그러면 14벽괴에서 50연괴로 확장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표가 흠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표는 12벽괴에 윤달과 관련있는 소화괴, 중부괴를 보탠
14개 궤를 나타낸 도해입니다. 이 14백궤가 50개의 확장된 연궤를 만들어 64궤를 이룹니다. 이 확장된 궤에 대한 설명이 주 4입니다. 확장될 때 모두 감리의 작용으로 50연궤가 생깁니다. 이 감리는 건곤감리의 감리입니다. 이렇게 14백궤가 50연궤로 확장되는 추이 관계를 종합하는 것이 아래의 그림입니다. 주 5에 관한 설명입니다. 벽궤와 연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법칙이 추이이다. 예를 들어 양효가 하나인 복궤와 박궤가 효변 또는 궤변을 일으켜 사, 겸, 예, 비궤라는 연궤를 낳습니다. 복궤, 박궤라는 벽궤로부터 사, 겸, 예, 비궤라는 연궤가 생겨납니다. 궤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리한 표가 이 표인데, 정약용이 지은 주역사들은 모두 위의 표와 같은 14벽궤 플러스 50연궤는 64궤라는 구도로 짜여 있으며, 이 구도가 순행하는 곳에 주역사전의 평화가 깃듭니다. 여기에서 주 7과 주 6에 관한 설명인데, 주 6은 위 문장에 14벽궤 플러스 50연궤 이퀄 총 64궤 구도에 관한 해설입니다. 14벽궤가 표상하는 것은 천도의 변화이며 50연궤가 표상하는 것은 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만물의 변화이다. 주 7. 벽궤는 문자 그대로 군주궤, 이 벽은 임금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군주궤를 의미하므로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모든 궤의 운동을 통제합니다. 12벽궤가 임금궤, 군주궤라면 50연궤는 신하궤입니다. 임금, 군주궤가 상부 구조를 이루고 신하궤가 하부 구조를 형성합니다.